전재수 장관의 통일교 의혹 중 하나가 2018년 5월 27일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자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겠습니다. 국제신문 취재 결과 당시 통일교 행사는 오전 10시 해운대 백스코에서 열렸고 전 전 장관이 참석했다는 성당 미사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리적으로 해운대 행사에 참석하고 북구 성당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천주교 부산교구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념사진 속의 시계는 보시는 것처럼 12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행사도 천주교 미사도 당일 오전 10시경 비슷한 시간에 동시에 진행이 됐고 전재수 장관은 12시경 분명히 천주교 미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거리를 봤을 때 통일교 행사 갔다가 미사에 참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이로써 통일교 윤용호가 2018년 5월 27일 통일교 행사에 전재수 장관이 참석해 축사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더욱이 돈을 줬다고 했던 윤용호는 돈을 주는 것을 봤다로 말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윤용호의 진술이 허위로 확인이 되고 있고 번복이 되기 때문에 그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 언론들처럼 믿으면 바보가 된다. 요즘 전재수 장관의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 한겨레가 최선을 다해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통일교 윤용호가 지난 8월 말에 전재수는 문재인 정권 실세라 금품을 줬다고 말했다며 새롭지 않은 얘기를 단독을 달아 굳이 올렸습니다. 윤용호가 말하는 시점은 2018년입니다. 그리고 당시 전재수는 초선이었습니다. 초선이 실세라서 줬다. 오늘 법정에 출석한 통일교 윤용호는 8월 말에 있었던 자신의 진술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2018년 전재수는 통일교 행사에 와서 축사를 했다. 전재수에게 돈하고 시계를 줬다. 여야 정치인 5명하고 만났다 등 이 진술들을 모두 8월 말에 특검에서 한 것인데 이 진술들을 모두 부정하는 말을 위증죄를 걸고 하는 법정에서 오늘 증언했습니다. 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면식이 없다며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본인 재판에서 정치권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인데다가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5명에 대한 접촉 및 로비 의혹을 진술했다고 확인한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이 된다. 오늘 권성동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에 윤용호가 정인으로 출석해서 신문을 받았다. 권성동 변호인이 윤용호에게 권 의원과 무언가를 주고받을 만한 인적 신뢰가 있었느냐고 묻자 애둘러서 말하겠다. 최근에 여러 오해를 받고 있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케이스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저는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 말이 안 되지 않나. 상식적으로 일면식이 없다. 자, 그러니까 권성동에 대해서 물었는데 윤용호는 권성동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다. 난 그들과 일면식도 없다 이러면서 지난 모든 진술들을 뒤집고 전면 부인하는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이후 특검에서 말한 그 8월 달의 진술에 대해서 묻자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으니 충분히 그런 부분을 복귀해야 하고 한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진술해야 할 부분도 있었다.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것도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윤용호는 특검팀 조사 뒤에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담겨있지 않은 행간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신문할 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신문 과정에서 그 조서에 적힌 문자 외에 컨텍스트 문맥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8월 달에 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내 진술의 맥락을 왜곡시켜서 특검이 기록했었다는 겁니다. 결국 맥락을 다 뺐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은 특검에 잠입한 정치검사들의 장난질 가능성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윤용호가 또 거짓말한 것일 수도 있겠죠.
특검에 잠입한 정치검사가 민주당 쪽에 불리한 진술을 유도해서 이 정치 공작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진술의 번복 그 추세를 봤을 때 윤용호에게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보입니다. 최초 돈을 줬다 해서 어제는 돈을 주는 걸 봤다로 바뀌더니 이제는 일면식도 없다. 그런 진술한 적이 없다. 전면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윤용호의 신문 과정을 맞아보겠습니다. 윤용호는 그 밖에도 권성동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는지, 한 총재에게 권성동을 만났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는지, 권 의원에게 쇼핑백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쇼핑백을 받은 권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이런 불법 정치자금 공여 관련 질문에 일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3, 4년 깜빵 살다 나오겠다. 이제 입을 닫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윤용호와 국회 권성동의 불법 정치자금 공여 포함해서 모든 불법 행위를 기초로 해서 통일교 해산에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이 정당 해산만큼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법적 판단도 나와야 되고, 그걸로 문체부에서 해산 명령 때리면 당연히 통일교에서 가처분 각종 소송을 걸 것이다. 완벽히 해산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통일교 해산으로 가는 것이고, 전재수 장관은 울고 싶었는데 정말 뺨을 제대로 맞은 격입니다. 사태가 좀 가라앉으면 본격적으로 부산을 수복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오고도는 우리 사람이 아니었고 진짜 우리 사람 전재수로 부산시장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 적시된 이준석은 특검의 소환 통보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에 특검에서 피해자 조사받으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준석은 바쁘다며 소환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정기국회 회의 중이라며 16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17일 쿠팡청문회 준비가 겹쳐서 의원실 전체의 업무 보하가 크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은 조선일보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야, 이 바쁘신 몸인데 특검에 갈 시간은 없고 방송 출연할 시간은 있는 겁니다. 참, 과거 한동훈도 특검이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자 부산으로 도망가서 택배고 배달을 하며 특검에 가지 않을 명분을 만들었었는데, 그런데 이 자식은 피의자 주제에 이론쇼도 안 합니다. 이건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아주 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상납을 받아도 뭘 해도 기소가 안 되니까 이게 아주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온 겁니다. 이러니까 부동의 비호감 1위를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자, 12월 말 종료되는 특검이야말로 스케줄이 아주 빡빡합니다. 공천개입 의혹으로 윤석열을 조사할 17일 전까지 꼭 이준석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계속 소환 통보를 받고도 3회 이상 거부가 되면 이거 바로 긴급 체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어린 놈의 자식이 겁대가리가 없어. 이게 아유 정말.